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에는, 이 시간에는, 웨딩 드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분께서 저보고, 순실 씨 결혼식 날, 한국에서 결혼식 하는 날, 웨딩 드레스 마음에 들었었어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웨딩 드레스는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옷이고, 정말 결혼식 날에 그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냐, 저랑 남편이랑 그 결혼식 옷, 그 드레스 맞추러 한번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아가씨들이 옷을 입혀주는데, 이게 이렇게 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팔도 없고, 여기에만 겨우 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쭉.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황당한 게, 이거를 어떻게 결혼식 날, 그것도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날, 이런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데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나, 이렇게 막 너무 이게, 예, 좀 아득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여길 보인다는 것은 정말, 예, 그 수치잖아요. 솔직히, 북한에서는 그런 옷을 처음 받고, 벌 수도 없었고, 한국에서 처음 내가 직접 입어본 그 드레스, 견본으로 입어봤지만, 너무 막, 예, 황당했어요. 어떻게 첫날에 이렇게 옷을 다 내놓고 겨우 여기에만 가리는 거 입고 이렇게 나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들 보고 당장 이어 하지 말고 여기 다 팔 다 달리고 그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또 그 아가씨들한테 잘 얘기해 줬어요. 저기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라 이런 옷이 마음에 안 드는가 봅니다. 이런 옷을 볼 수도 없었고 입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 좀 팔이 있는 거 이런 거로 좀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가씨들이 예,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혼식 날 만약에 이게 다 파진 거 입히면 안 입으려고 딱 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옷을 갖다 놨으니까 한번 다시 입어보라고. 가니까 맨 그 옷에다 여기에다 조금 이어서 레이스만 요만큼 딱 요만큼만 더 가리게 했더라고요. 여기 다 내놓고 여기에만 요렇게 여기 조금 가리고 이렇게 그런 걸 또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안 입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시부모님들 그러고 우리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그러고 여기에서는 다 그렇게 입는다 할 수 없다 입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눈 한번 꾹 감고 한번 나가주지 그러면서 그거 입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날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저기 파주에 사는 제 친구 명주가 언니 결혼식 한다고 왔어요. 그 친구 중국에서부터 쭉 같이 탈북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 동생뻘이에요. 근데 같이 왔어요. 언니 결혼식 하는데 자기가 친구 해준다고 동무 해준다고 왔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분장 하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그냥 분장은 결혼식 분장이라 이렇게 얼굴 맡기고 눈 감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돼서 눈 뜨면 보면 되겠지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 치고 막 바르고 쓸고 이렇게 하면서 다 됐다고 한참 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눈 딱 떠보니까 완전히 그 손오공 같이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고 막 여기에 벌터치도 하고 이상한 거예요. 우리 화장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화가 나가지고요. 내 마음에 아주 안 든다. 이 화장은 진짜 화장이라고 볼 수 없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얼굴 들고 가냐 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식 그 촌스러운 그 화장법에 그냥 그 화장하는 방식에 내가 쩔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원했던 거예요. 화장 방법이 그거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시 얼굴로 화장실에 가서 다 씻었어요. 씻어갖고 나와서 내 화장품 가져간 거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명주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언니야 그래도 여기에서 결혼식장에서 제너라고 하는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거 해주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난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내가 다시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 화장에다가 내가 그 싫었던 드레스를 떡 입었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해요. 여기에만 이렇게 어깨 조금 가리고 그 옷을 떡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창피스럽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이걸 다 내놓고 가나. 북한에서 여자들이 가슴 내놓는 거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자들이 어떻게, 여자들이 얼굴이 그 여자가 그 화장해주는 여자가 말하는데 여성들이 얼굴이 여기까지 표현을 한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 얼굴이라고 보면 된대요. 그까지 그 얼굴은 얼굴이고 나는 그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 계속 망설이다 그래도 결혼식장에 난 따다다 나갔어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웨딩 드레스가 끝나고 이제 또 한복을 입잖아요. 제까당기 어때다 하고 들어가서 한복을 싹 갈아입고 예. 그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지 한복을 입으니까 예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 한복 사진 딱 입고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 결혼식 사진 보면 웨딩 드레스에서 찍었던 사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찢어버렸어요. 없어요 아직. 그건 사진도 아니에요. 아주 나는 정말 싫어요. 웨딩 드레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한복으로 입고 항상 입이 이만큼 벌어진 사진만 많이 있어요. 웨딩 드레스 입고 입을 정말 빵긋이 웃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침으로 가지 않으면 창피해서 그러고 머리를 못 쳐들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넣고 전부 예 한복 입은 사진이에요. 근데 한복 입으니까 사진도 얼마나 잘 받겠나요. 사진도 잘 받아요. 사진빨도 잘 되고 이쁘니까. 그리고 또 그런 한복을 북한에서 결혼식 날이라고 한번 그나마 저고리 치마라고 뭐 입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진짜 웬만한 사람은 저고리 치마 입고 뭐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벗기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 전부 결혼식 사진은 다 한복 사진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양옆에 시어머니, 시아버지 앉아서 찍은 사진 중에서도 제일 멋있는 게 엄마 아버지가 내가 한복 입었을 때 방긋이 웃으시면서 사진 찍은 거. 이게 최고로 이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미안해하고 막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니까 엄마가 뭐가 부끄러운데 뭐가 어쩌는데 자꾸 이러면서 엄마도 안색이 안 좋으셨었어요. 근데 한복 입으니까 내가 반짝 웃으니까 다 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기념사진은 한복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도 그렇고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결혼식 사진을 예, 인스타그램에도 다 그걸 올려놓고 있어요. 야 그리고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이제 그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그다음에 뭐 제주도 여행 그날 그 제주도 공항에 가보니까 제주도로 많이 그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결혼식하고 해외로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는 왜 가는지 그때는 몰랐죠.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해외를 많이 다녔으니까 맨 둘이서 누구도 친척도 없는데 거기 왜 가? 그러면 친척집도 없는데 어디서 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결혼식 끝나고 신혼부부들이 어디서 자는 줄 알아요? 그 동네에 제일 깨끗한 집에서 자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우리 언니도 결혼식 날에 그 동네 이민반장네 집에서 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정식적인 결혼식을 해보지 못했고 그냥 배낭 들고 남편 집으로 찾아간 게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결혼식 상 차리는 사람들이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굶고 있는데 너네는 어떻게 돼서 그 결혼식 상을 차리냐 이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근데 웬만큼 사는 집은 간단하게라도 하고 살았겠죠. 근데 우리 언니랑은 결혼식 끝나고 그 동네 이민반장네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불만 엄마가 그 마련했던 거 새로 장만했던 이불만 갖다 주고 거기면서 이제 깨끗한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또 남편 집으로 또 가요. 예. 그런데 여기면서는 보세요. 남편 집으로 갈 때가 아니죠. 그 공항으로 나갈 때 예쁜 차에다 막 꽃을 달고 막 장식을 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사기 나게 그렇게 가요. 그런데 우리 언니 결혼식 날에 차가 하나 왔어요. 진짜 군대 포차 같은 차가 따와갖고 운전칸에 여자 남자 우리 아저씨하고 우리 언니 같이 둘이 타고 옆에는 운전수가 타고 이렇게 하고성이 역전으로 나가는 거 봤거든요. 아저씨네 집에 가느라고. 그래서 그 차 타고 포차 타고 나가는 거 봤고
아무튼 북한의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재미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는 그런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장에는 먹을 거 엄청 많이 차려놨잖아요. 그 엄청 많은 그 결혼식장의 그 음식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것은 누구한테 가나 사진사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영상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 사진사가 사진을 오만큼 빨리 찍어주는가 빨리 사진을 인화시켜주는가 이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사진사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교포들이 많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진관에서는 흑색 사진이고 천연색 사진을 칼라 사진을 만들려면 물감을 가지고 입술도 빨갛게 살색을 만들고 까맣게 하고 옷도 이런 색인데 여기다 뭐 빨갛게 색칠을 하고 예쁘게 색칠해 주는 것이 거기면 또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이니까 전부 그 제일 교포 그 째포들한테 부탁하면 사진 이만한 거 들고 진짜 한 번에 칼라로 찍히는 그런 사진기를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뭐 당비선의 집에 뭐 맛있는 게 좋은 게 가는 게 아니라 사진사 몫으로 사탕이랑 과자랑 뭐 닭이랑 이렇게 좋은 것들 싸서 사진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사가 들고 가면서 그 보따리 크기에 따라서 빨리 사진이 인화되냐 또 늦게 되냐 여기에 문제가 있겠죠. 아무튼 사진사들이 결혼식에는 제일 큰 손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제일 좋은 것으로 얻어가는 것이 그 사진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잔치상을 허물게 되면 또 안방에 누가 이거를 관리하는 거야. 과방이라고 해서 그 엄마의 결혼식 하는 집에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이렇게 조금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 잔치상을 싹 들고 들어와서 떡이랑 떡도 막 이만하게 이렇게 높게 해요. 달떡이라고 해서 그 집에 쌀이 많은 걸 과시하는 거예요. 달떡을 쌀떡이에요. 동그랗게 해서 달이라고 하는데 그 달떡이 이렇게 높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뜯어먹는 게 아니라 칼로 다 또 이렇게 반쪽씩 다 썰어서 이렇게 나눠 먹거든요. 그런 과방에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과방에 그 칼진 사람의 또 마음에 따라서 이번 상에는 술안주는 뭐 나가고 이번 상에는 무슨 뭐가 나가고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술 많이 먹고 떠들고 이러는 사람들 앞에는 술안주도 그냥 그 CDD하게 나가지만 진짜 간부들 들어오면 또 간부들 상에 나갈 그 음식이 또 따로 장만되어 있어요. 야, 아무튼 북한에서 잔치 제가 아침에도 영상으로 이렇게 돼지 잡아서 순대 해먹는 얘기를 했지만도 잔치하면 북한에서는 무조건 돼지를 잡아요. 돼지는 잔치상에 올라가는 것이 돼지입니다.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도 먹히고 저래도 먹히는 게 돼지지요. 그냥 그 돼지였으면 모든 대사가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 때 이제 돼지를 잡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몇 월 며칠에 결혼식 한다 그렇게 되면 손꼽아 기다리는 게 또 뭐냐면 아들이 제대됐다 딸이 제대됐다 하면 무조건 제대된 사람들은 나이가 찼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해요. 그러면 여자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 너네 결혼식했냐 언제 결혼식이냐 동네 사람들이 계속 재촉에 물어봐요. 그러면 며칠입니다 하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도 동네 아이들끼리 학교 가면서 야 그 순실이네 언니 며칠 날에 결혼한대 그러면 이게 새소식이에요. 그래갖고 그날에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책가방 던져놓고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다 잔치집에 와요. 와서 막 아이들끼리 몰아서 뛰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동네에서 뛰어놀다가도 이제 전이랑 붙이고 딱 그러면 냄새가 동네에 쫙 퍼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놀던 아이들 패거리들이 새까마고 손이요 입이요 막 다 새까매갖고 뛰어오면 먼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푸짐한 인심이었죠. 그 아이들을 먼저 배를 채워야 다음 단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만한 광질이다 지짐을 하나 전이라고 하죠. 전을 가득 붙였다가 아이들이 뛰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뚝뚝뚝뚝 잘라서 입에 넣어주고 손에 쥐어주고 나가서 놀아라 나가서 놀아라 다 쫓아버려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 먹고 또 뛰어놀다가 저녁 때 되면 또 국수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야 이제 그만 놀고 저기 가서 국수 먹자 하고 또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주기 위해서 이 흙바닥에다가 그 지직 같은 거 쫙 가만히라도 뜯어서라도 쫙 넣고 다다다다다다 식기 배식에 넣고 아이들 갖다가 돼지고기 푹 삶은 그 국물에다가 국수 강냉이 국수라도 푹 담아갖고 그 국수 국물로 돼지고기 삶은 거 그거를 쓱쓱쓱쓱 놔주고 돼지고기 썰은 거 듬성듬성 엄마들이 잡아서 툭툭툭툭 놔주고 김치도 이렇게 꾹꾹꾹꾹 짠 거 그거 떡떡 올려주고 먹여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줘요
고기 줘요, 고기 줘요. 그러면 고기 달라는 애들은 가. 없어, 고기 없어. 잔치날에 먹어야 돼. 안 줘요. 국수를 배뚱뚱이 먹고 국물을 또 한 사발씩 먹고 그렇게 놀다가 해지면 집으로 가요. 근데 결혼식 하는 날에는 동네가 모여서 그 잔치집을 도와주기 때문에 집집마다 엄마 아버지가 다 잔치집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또 좋아라. 엄마 아버지 없는 세상이라 선조 없는 세상이라고 그냥 이 집 아이 저 집 아이 가득 몰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빠찌치기 빠찌고 뭐라고나 이렇게 딱 치면 뒤집어지는 거 북한에서는 빠찌라고 했는데 그런 거 빠찌치기 공기돌 놀기 뭐 그다음에 이거 커튼 다 치고 방구 뿡 끼면 뭐 가스불이 막 올라오는 거 이런 장난질들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집에서 다 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 일찍이 엄마들이 또 잔치집에 또 가는 거예요. 일찍이 자고 엄마들이 다 잔치집 가면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책가방을 들고 그 잔치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가서 동네 아이들이 가서 국수 엄마들이 퍼주는 거 다 국수 먹고 다 학교 재미나게 가서 또 놀다가 이제 집에 올 때 되면 야 그 잔치집에 가자 그래서 또 오고. 그러니까 동네 잔치가 보통 3일이에요. 3일이다 보니까 아이들 없으면 잔치집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이들 때문에 재미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 들어올 때 이 꽃 화동이라고 하잖아요. 꽃보라 뿌려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꽃보라를 막 뿌려주는데 그 아이들은 또 예쁘고 키도 크고 좀 그런 아이들 골라서 동네 아이들 골라서 시키거든요. 아유 전화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따라가면 또 그 화동하는 아이들한테는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얻어먹고 예 그렇게 하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좀 진동해 놓을게요. 아 전화들이 계속 오네. 예 그렇게 하면서 잔치를 3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치 끝나게 되면 신랑 신부도 이제 다 빠졌고 그 집에 이제 남은 음식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3일 동안 그 집에서 그냥 결혼식 집에서 그냥 여름에는 마당에서들 그냥 밤 새는지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술도 드시고 막 그냥 이야기도 하시고 날 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동네가 놀았어요. 그리고 3일 되면 이제 뭐다 처리된 음식들 그 다음에 3일 전에 다 처리되면 뭐 빨리 끝나는데 음식들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조 오는 게 다 식량이에요. 예, 누구네 집에서 콩 한 말, 뭐 강냉이 2대박, 뭐 팥, 쌀, 뭐 국수, 뭐 이런 거로 다 받다 보니까 또 잘 사는 집은 또 돈도 좀 주겠죠. 예. 그러니까 들어온 식량을 가지고 풍족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집에 결혼식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받았던 우리 결혼식 때 그 집에서 콩이 왔으면 또 콩을 가지고 또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물 교환하는 거나 똑같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3일 만에 먹을 게 모든 게 다 떨어졌다. 남들은 3일 했는데 우리 집은 이틀밖에 못했다. 좀 그런 것이 좀 경쟁심에 예,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 이 집에서 또 한 번 마지막 날 두부를 하는 거예요. 두부를 뭐 혼자서 그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부를 그냥 이만한 그 도람통에다가 많이 붉어놨다가 이 손망울 한 서너 개 놓고 막 돌려갖고 동네 아주머니들 또 모여서 그걸 다 또 짜서 걸러서 솥을 치고 두부를 만들게 되면 또 아이들이 3일 만에 또 뭘 먹을 거 주나 해서 또 우르르 가서 귀신귀신하면 막 마지막에 순두부라도 퍼서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3일까지 잔치를 엄청 잘했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또 평가하는 시간이에요. 야, 그 잔치상에 모두 왔더라. 모두 왔더라. 그 다음에 또 결혼식 하는 날에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마련했던 거 싹 뒤에다 진열을 하고 잔치상을 차려요. 이불, 뭐 사발, 그 다음에 무슨 단수, 이불장 다 재산을 싹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앞에다 잔치상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그 이불도 중국 이불이래, 그 솜도 나이롱 솜이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자랑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거기면서 은근히 우리 딸 이제 다음 달에 결혼해야 되는데 저만큼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못하면 뭐라 그러겠다. 이렇게 막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또 이제 자기네 딸 결혼식 준비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산에 가서 약초캐다가 약초 팔아서 중국집에서 중국 이불을 사고, 그 다음에 그릇도 몽땅 다 중국제로 싹 다 사고, 중국 그 뻘레찐 그릇이라고 했죠. 뻘레찐 그릇, 그 요마비닐로 된 바게주, 바가지, 뭐 대야, 뭐 유무 솥, 알루미늄 솥, 이런 거를 전부 다 그냥 약초를 캐고 버섯을 따서 다 팔아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북한에서 나오는 거는 별로 쓸 게 없어요. 바게주도 그냥 양철 바게주, 함속 달아, 함속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다 두들겨서 만들고 이렇게 접어서 다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모양대가리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아주 예쁘고 아기자기한 그 그릇들은 다 중국에서 넘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만하느라고 엄마들이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남이 자식한테 뒤지지 않게 보내주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게 준비를 해갖고 또 남편 집에 갈 때 차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갈 때는 그렇게 흐뭇하게 엄마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식들이 한두 명 키워서 이렇게 시집 보낸다면 엄마들도 얼마나 아쉽고 그러겠어요. 근데 자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충 해서 결혼 보내고 뭐 살림내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막 어디 신경 쓸 새도 없고 이 자식한테만 특별히 더 잘 해준다는 것도 없이 그냥 누가 뭘 해갔으면 너도 뭐 해갖고 똑같이 엄마들이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엄마들이 인생은 산에서 나물 캐고 또 약초를 캐고 그다음에 버섯을 따서 계속 산에서 비를 맞고 굴르면서 밥도 못 먹고 된장 소금만 요만큼씩 그냥 비닐에다 싸갖고 가서 더덕해서 그 찍어 먹고 막 도라지 캐서 먹고 막 그러면서 엄마들이 일을 해가지고 그 자기 새끼들한테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의 집에 보내는 자기 딸한테 딸 자식한테만큼은 위축되지 않게 보내려고, 그리고 또 시집에서도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해오는가에 따라서 그 공대의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예, 빈손으로 가봐요. 저처럼 빈손으로 가면 그냥 모든 가난에 그냥 원한의 모든 공격은 다 나한테 왔듯이, 예, 그래서 제가 탈북이 동기가 된 것도 그거예요. 하도 없이 살았으니까, 예,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오빠도 꼬제비 주제지. 그냥 오빠도 그냥 직장만 출근할 뿐이지, 옳견이 다 결핵 환자지. 그러다 보니까 동생 시집 보내는 것도 진짜 팬티 한 장도 못 보낸다고 오빠가 얼마나 울면서 날 보낼게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면 웃음꽃이 만발하는 결혼식이에요. 그 웃음꽃이 만발한 집은 뭐 간부네 자식들이고 웬만큼 사는 집이고 그런 집이고,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결혼식상은 경쟁 삼아, 또 자기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그 살림살이 장만도 경쟁 삼아 했던 시기예요. 예. 야, 그때 그 시대가 정말 나한테 거쳐갔다는 것이 저도 신기하고, 정말 기념할 일이고, 죽어서도 잊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 시기가 나한테 있었다. 그러나 199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1990년도에 학생으로 자라서 처녀 시절을 맞는 아이들, 90년도 그 시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애들은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예. 시집 갈 때 이불 하나 없어가지고 시집 가기를 포기해야 했고, 시집을 안 가려고 했고, 그것도 엄마는 그래도 시집 보내면 너가 굶기야 하겠냐, 가서 숟갈 하나 덜 자는 심으로 딸들을 빨리 나이 차면 시집 보내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나 북한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도 웨딩 드레스를 입고 뭐 이렇게 뭐 유람선 타고 구경하고 뭐 대동강으로 유람하고 막 그런다는데, 그거 생각 좀 해보세요. 그게 우리하고 지금 맞는 소리예요? 아니거든요. 뭐 변했다. 그들은 변했다니까요. 그들은 유람선, 북한에서 옛날에 유람선 탔어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변하는 건 다 고위층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 결혼식 상황 바꿔서 좀 가는데 지금 현재를 가보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한 건 평양은 변했겠죠. 평양 시민들, 그다음에 고위층 간부들, 그다음에 돈 좀 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괜찮겠죠.
기본 인민들이, 기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달라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하고 그냥 맞지도 않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지금 결혼들도 안 해요. 지금 여자들 결혼도 안 해요. 그 많은 고생들을 혼자서 여자들이 다 부담해서 먹고 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가서 자식 낳아야 되고 자식도 다 제가 키워야 되고 그나마 자기도 못 먹는 데다가 또 그 많은 자식들 다 혼자 굶어지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여자들이 정말 힘든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탈북을 하고 집을 나오고 그 장사까지 몽땅 다 여자들이 해서 남편을 먹여야 되고 자식들을 먹여야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99%가 거진다. 대한민국에 탈북자 보면 여자들이 99%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여자들이 그 가정의 그 진짜 그 무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성들이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여성들이 집을 못 들어가고 다 그냥 장사하다 다 말아먹었잖아요. 장사하다가 말아먹는 이유는 뭐냐면 기차가 안 다녀서 그래요. 기차가 다녔으면 빨리 지고 와서 이렇게 집에다가 먹을 것도 내놓고 또 이렇게 빚진 것도 갚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기차가 안 다니니까 이 장사 나간 사람들은 굶군 못 살잖아요. 그 무거운 것들, 배낭들, 소금 배낭까지 다 지고 다녔으니까 지고 이고 들고, 거기다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엄마들 도와서 그냥 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빨리 집에 오면 되는데 기차가 안 다니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의 거 빌려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남아 떨어지는 건 먹고 또 그나마 잊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식들 다 끌고 탈북도 하고 방랑살이가 되면서 이렇게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그 결혼식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정말 결혼식 같은 결혼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군대 나가서 1984년도에도 군인 가족 아들이 하나 제대돼서 들어와서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 재미나게 하더라고요. 예, 남자가 여자 막 업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것도 내가 봤었고 지나가면서 봤었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봤었어요. 예, 근데 아무튼 1989년도부터 89년도부터는 은근히 어떻게 어느 한 구석부터인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이렇게 어려운 그 등짐의 무게가 정말 이렇게 북한을 확 뒤집어 쓸면서 1994년도부터는 완전히 주저앉았죠. 네, 갑자기 주저앉은 것도 아니에요. 서서히. 그래서 인민군대 부대에서도 인민군대들도 못 먹여가지고 영양실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994년도에 김정일이가 올라와서 아버지가 했던 그 것을 다시 넘겨받으려고 보니까 이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그때 당시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당시 그 외국의 빚을 엄청 많이 졌다고 해요. 그 빚도 못 갚고 죽었대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많이 고생은 하긴 했다고 하더만요. 예. 그러면서 고난의 행군이 선포됐고 인민들이 이렇게 쫄딱 굶어 죽고, 아이고야, 1994년부터 2002년도까지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 세시면서 북한의 이런 결혼 문화, 그 식구들한테 한 번씩 이야기 삼아 한 번씩 해주시라요. 그러면 아이고 그런 세상도 있구나. 유튜브를 못 보시는 분들, 또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하고 비슷히 맞아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감에 한 번씩 들어주실 것 같아요. 좋은 추석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추석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순수리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충성.